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배학에서 재배식물의 기원과 분류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식물은 뭐냐? 사람이 가꾸는 것, 그죠? 그걸 재배를 하고, 식물은 동물과 식물을 자연계에서 분류를 할 때 큰 카테고리를 형성하는 부분이다, 그죠? 이것들의 기원과 분류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작물은 여기서 우리 인간이 식물 중에서 노력을 기울여서 소위 가꾸는 것, 그걸 작물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작물의 식물학적 분류 방법, 그리고 린네가 제창한 이명법, 그리고 주요 작물을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하는 방법,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침, 점심, 저녁 드시죠? 물론 삼시세끼가 아니고 뭐 한 끼씩, 두 끼씩 하는 분도 계시고 네 끼씩 하는 분도 계시지만 가장 많이 먹는 게 뭐냐면 이 식용작물입니다. 밥식자로 밥으로 이용하는 작물 하면은 이제 바로 우리가 가공하지 않고 1차 가공 정도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먹는 것을 말하는데 요게 이제 작물수로 보면 한 900개 정도 된다, 그죠? 식용작물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게 뭐냐 하면 양적으로 봤을 때 이 사료작물이더라. 사료작물이 327개지만은 실제 양으로 보면은 이 식용작물보다 더 많습니다. 그 다음 약용작물, 이 종류로서는 약용작물이 엄청 많죠. 뭐 도라지, 당귀, 인삼,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약용작물이 아닌 게 없죠, 사실은. 근데 여기 보시면 공해작물이라는 애가 있어요. 공해작물은 뭐냐 하면 가공을 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예컨대 왕골,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왕골. 이렇게 자라죠, 그죠? 물이 좀 있는 곳에서 섭지에서 자랍니다. 이렇게 자라서 요걸 뭘 만들었냐 하면 딱 펼쳐서 이렇게 쫙 하면은 돗자리 있잖아요, 돗자리, 화문석 이런 거 만드는데 원료를 썼다면, 그러면 요건 그냥 뭐 베어서 이래 한 게 아니고 말려서 뭐 이렇게 돗자리로 만들고 여러 가지 재료 방석도 만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공예라 그래요. 공예. 우리가 공작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분 참깨, 참기름, 그 다음 들기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또 가공을 하죠. 볶아서 기름을 짜낸다, 그죠? 이런 것들도 다 공예작물이 포함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예작물 속에 약용작물이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상호 또 서지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렇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미작물이 나오죠. 조미작물은 주로 향신료를 말합니다. 향신료. 그러면 우리가 뭐 가장 많은 게 뭐 후추 나오잖아요. 후추, 뭐 산초, 뭐 지피 이런 말들을 씁니다만 이 국제적으로 보면 후추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죠? 후추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뭐 후추도 사용되지만 산초 이런 애들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 또 고춧가루, 붉은색이잖아요. 김치 담을 때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조미작물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비료작물이라는 애가 있어요. 비료작물은 뭐냐 하면 자원형 들어보셨나요? 그 다음에 헤어리배치 라는 애들이 있는데 이건 주로 콩과예요. 콩과.
한자어로 쓰면 독과라고도 하죠. 이 반대라기보다는 다른 종류는 화본과, 벽과라고도 하죠. 벽과, 벽 화자를 써서 화본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 자원형 혈입배치 뭐 클로바 많이 있잖아요. 크림슨 클로바, 레드 클로바, 화이트 클로바 이런 모든 클로바류 이런 것들은 다 비료작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료작물로 쓰인다는 것은 이 식물체 내에 비료 성분이 많다. 결국은 양분이 많다는 얘기죠. 양분이 많다. 그래서 이 양분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가, 비료로, 토양의 비료로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또 기타 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다 어떻게 보면 기타죠, 그죠? 기타 작물 하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작물들은 좀 기분이 안 좋겠죠? 하지만 분류를 할 때 뭐 등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듯이 그렇다. 그 다음 또 하나 빠진 게 뭐가 있다. 뭐냐? 기호류 작물이라네. 기호. 그러니까 기호도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담배, 커피 뭐 이런 애들, 이거는 담배는 피워도 되고 안 피워도 되고 커피는 마셔도 되고 안 피워도 되잖아요. 안 마셔도 되잖아요. 그럼 녹차 있잖아요. 녹차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애들은 내가 뭐 다른 사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걸 함으로 해서 또는 먹음으로 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 레크리에이션이 되더라 해서 하는 작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바카라는 애 있어요. 바카. 바카는 뭐냐 하면 하얀색 바카 사탕 여러분들 보셨나요? 이게 정류인데 기름에 바카 기름에서 이런 향이 싹 납니다. 다음에 물으시면 바카 사탕 하나 드셔보세요. 그러면 향이 아주 좋습니다. 또 싫어하는 학생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기호류 작물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물이 어떤 작물이 있다 이런 정도만 일단 우선해 보고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작물을 이제 분류를 할 때 우리가 같은 작물은 국가, 지역, 산지, 생산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다. 그죠? 하지만 작물이 같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원산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왕골이라는 애가 있어요. 왕골 아까 했잖아요. 이런 애들은 다른 곳에는 없어요. 원산지가 우리나라에.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 왕골이 없어요. 그럼 영어로 쓰면 왕골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쓰인다. 근데 우리 일제강점기 때 거의 이제 한국에 들어온 그 식물 분류학자, 분류학자가 어디서 왔느냐면 주로 일본에서 많이 왔어요. 일본 사람들이 분류를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린네가 제청한 맹명법에 보면 배를 예를 들자면 오리자, 사티바, 린네 줄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속명이고 요거는 종명, 요거는 맹명자명 이렇게 하는데 거의 우리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작물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작물들 거의가 일본 사람 이름이다. 그래서 참 안타깝긴 많이 안타깝죠, 그죠? 우리나라에 식물 분류학자가 있었다면은 과연 여기 맹명자명에 우리나라 사람 예를 들어서 경호, 김말수, 이미숙, 이미경, 그 다음에 양미라, 그 다음에 조영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작물들, 식물들 다 도감으로 편찬하면서 다 해버렸다. 그래서 이 맹명 이름 짓는 것은 거의
식물 이름에는 맹맹자명은 다 일본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마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마키. 그 일본 고베 지방에 있는데 시고쿠에 하여튼 고베가 아니고 시고쿠 지방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식물 분류학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 국제적 실용적 명칭이 필요하다 한 거죠. 그러니까 산지에 따라 다르고 국가에 따라 다 다르더라. 그래서 국제적으로 한 것이 요 린네의 인명법을 제창했고, 요거는 속명, 종명 순으로 맹명자명 순으로 서자라고 국제 규약으로 정한 거예요. 비어하면 오리자 사티바 린네 안 하고 라이스 하면 끝나잖아요. 영어로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벼하면 일본은 이네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가니까 이네라, 한국에 오니까 벼라하고, 미국 가니까 라이스라고 막 정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이 사이언티픽 네임, 이 과학적 네임을 이름을 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국은 학명이라는 것으로 통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물을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식물뿐만이 아니고 동물도 이렇게 분류를 하죠. 가장 낮은 단위가 기초 단위가 종입니다. 종 보면 무슨 종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속, 아까 표시할 때 오리자 한 것은 여기 속명이고, 그 다음에 요 종명은 사티바, 명명자명은 이렇게 했죠. 린네 줄여서 대문자로 씁니다. 여기는 대문자, 종명 앞에는 소문자입니다. 그리고 이탈릭체로 쓰는데, 이탈릭체로 쓰지 않을 때는 밑에다가 영어로 그냥 쓸 때는 밑줄만 꺼주면 됩니다. 두 군데 린네는 안 긋습니다. 됐죠? 그래서 종, 소, 와, 목, 강, 문, 개. 개에는 동물하고 동물계하고 식물계 두 개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가장 넓은 범위라는 거죠. 개가. 그런데 거꾸로 가보면 이제 위에서 거꾸로 가보면 개, 문, 강, 목, 와, 속, 종. 자, 따라 해보시면 개, 문, 강, 목, 와, 속, 종. 이제 종에는 아종이라는 게 있어요. 아종. 요걸 더 분류로 할 때는 아속, 아과, 아목, 아강, 아문, 아개, 요런 아자를 넣어서 영어로 하면 서버란 뜻이죠. 서버. 아자를 넣어서 더 세분화해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종 하면은 여기서 품종 여러분들 들어봤잖아요. 5대벼, 그죠? 그 다음 1품벼, 3강벼, 이게 다 품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품종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한 예를 들어서 보면, 식물은 식물계, 종자, 식물문, 종자를 맺는 식물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피자 식물은 껍질에 사이에 있는 종자, 그러니까 속시가 되겠죠. 요 나자는 벗을 나자입니다. 종자가 벗겨져 있다. 그러니까 겉이, 은행나무 같은 경우 나자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피자 식물, 이제 저 껍질에 둘러싸여 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 단자엽, 자엽이 이렇게 벼는 이렇게 되어 있고 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엽이 하나다. 이것을 단자엽. 벼, 보리, 밀, 호밀, 기리 뭐 전부 여기 포함되고, 그 다음 쌍자엽은 뭐냐 하면은 여기 콩가예요. 콩가. 쌍자엽은 또 벼작과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죠? 그 다음 재배배에는 종자식물문, 그 다음에 속시식물아문, 옅등잎식물강, 영화목, 화봉가, 벼, 속 이런 식으로 간다. 이게 뭐냐면 지금 벼를 얘기하잖아요. 벼는 그러면 우리가 주로 화봉가를 한다 했잖아요. 그건 벼속, 그죠? 그 다음에 종으로 이제 가겠죠. 무슨 품종, 무슨 A종, B종, C종, 그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과를 우리가 분류를 할 때는 거의가 꽃을 갖고 표시를 합니다. 꽃의 형태를 갖고 거의 분류를 하죠. 분류를 할 때. 그러면 이제
문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식물계 중에서 종자식물, 그 다음에 이제 섭으로 붙인다 했죠. 여기 어디가 섭을 붙이죠, 그죠? 아자를 붙여서 더 세분화할 때 이 종자를 맺는 식물 중에서 속시식물이다. 종자식물 중에 속시식물이다, 그죠? 거시식물이 아닌 그런 속시식물 아문, 이렇게 섭을 붙여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강으로 하면 외떡류식물 강, 그죠? 그 다음에 이 목은 영화목, 관은 그 다음 무슨 과, 화분과, 그 다음 벼속, 이렇게 분류를 한다 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학명을 보면 이명법을 이용하는데 속명, 종명 이름을 붙여서 명명한다. 국제식물 명명규약이라고 보면 인터내셔널 코드죠. 무슨 코드냐면 보타니컬 노멘클러처. 보타니카는 식물이라는 뜻이고 노멘클러처 하면 이름 붙이는 걸 말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운영된다. 그러니까 국제식물 명명규약, 즉 인터내셔널 코드 오브 보타니컬 노멘클러처를 해서 ICBN 요 넘버, 여기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그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조금 전에 했지만 벼는 오리자, 사티바, 린네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앞에 오는 게 속명, 그 다음 종명. 이것은 소문자로 씁니다. 속명은 다 대문자로 첫 글자가 쓰고, 자, 이틀릭체로 기울을 썼죠, 그죠? 요 명명자 명은 이렇게 약으로도 표시하고, 예, 다 표시할 수도 있는데 주로 약으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 인삼을 보면 페넥스, 진생이죠. 보통 우리가 인삼을 진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종명을 그대로 이제 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름을 누가 지느냐면 C.A. 메이어라는 사람이 지었다는 거죠. 인삼을 명명을 낸 거죠. 한국 사람이 낸 게 아니다, 그죠? 그 다음 소나무로 보면 피너스 속이고, 그 다음에 덴시프로라는 종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에베 주CC, GUCC죠, 그죠? 예. 그 다음 율무, 여러분들 율무 아시나요? 율무는 영어로 하면 욥스티어스, JOBSTEARS는 눈물이죠. 야곱의, 예수님의 제자 야곱의 눈물이다 하는 것. 이 눈물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큽니다. 염주 있잖아요, 여러분. 염주 너무 크나? 길이가 한 1cm, 폭이 한 5mm, 두께가 뭐 한 5mm 되는 정도로 생겼죠. 이거는 옛날에 이제 율무차로 많이 먹었어요. 암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좋습니다. 위에도 좋고. 어쨌든 요거는 코익스라고 속명이 붙고, 종명은 라치죠. 라치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브라이어티 네임이고, 브라이어티 품종명할 때 메이 우엔 해서 스타프 이렇게 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물에서 하나 더 볼까요? 앞에 이제 식물 우리가 분류를 했다, 그죠? 자, 우리가 무슨 과, 뭐, 어떻게 한다, 꽃을 갖고 한다 했잖아요? 또 잎 모양을 가지고도 여기서 분류를 했는데 보면, 국화과는 잎이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겨자, 그 다음에 가지, 명아주, 벼는 요래 안 생겼습니다. 이 길조각이 생겼죠. 그 다음에 콩.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벼과, 소위 화분과하고 콩과,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은 다 뭡니까? 거의가 이 나물이랄까, 뭐, 엽채류 또는 과채류, 여러분도 과채 아시나요? 채소를 분류를 할 때 우리가 원예작물 중에서 채소. 자, 땅 속에 있는 것은 이 감자, 고구마는 감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 뭐 이런 애들은 지중이죠. 토양 속에서 열매를 맺죠, 그죠? 그러니까 뿌리단
그래서 뿌리 건자를 써서 건채류. 그러니까 고구마, 감자는 식용작물이라서 채소에 분류는 안 됩니다. 그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채소 작물 중에서 당근이 가장 많이 보이잖아요. 당근. 무도 있죠. 이런 애들은 전부 뭐다? 예, 채소류 중에 건채류, 뿌리를 이용하는 거다. 그 다음 채소 중에서 열매를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토마토, 고추, 가지 뭐 이런 애들은 잎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이용하잖아요. 열매. 그러면 과죠. 열매, 과. 그래서 과채, 류 이렇게 하고 잎을 이용하는 것, 상추, 시금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뭐다? 엽을 이용한다 해서 엽채류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를 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벼는 이 채소하고 다르죠. 이렇게 잎이 이렇게 생겼고 콩은 주로 잎이 타원형이다. 콩과는 이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타원형이나 약간 둥근형. 벼과는 이렇게 길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개의 작물이 다른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브라시카 나푸스, 유체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브라시카 속이죠. 같다. 그 다음에 종명은 캠파시리스 해서 다르다는 거죠. 종명이. 호박은 한번 보세요. 호박은 쿠쿠비타라고 하죠. 쿠쿠비타, 페포라는 게 있고 모차타죠. 모차타. 그 다음에 쿠쿠비타 맥시마 하는 이런 것들이 분류가 된다. 그 다음 벼는 보면 오리자, 사티바가 대체적으로 벼의 품종으로 우리가 학명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라베리마라는 열대종이 요거는 아프리카종, 요것을 그라베리마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래서 꼭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하나의 종이 2개 이상의 작물로 분화가 된 게 있어요. 종이 원래 하나인데 2개 이상으로 분화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요. 사탕무 같은 경우 잘 보면 베타라고 베타, 불가리스, 그건 사탕무, 사료용 순무, 건대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브라시카면 배추 속입니다. 배추, 올레라세아 해서 케일이나 양배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류학 들어가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식물보다는 사실은 동물에서 곤충이 더 어려워요. 어쨌든 식물도 어렵고 동물도 어려운데 곤충도 어렵지만은 이 학문을 하려고 하면 해밍은 매번 들여다보고 산으로 들러 맨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들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용도에 의해서 분류를 하겠는데 우선에 식용작물 개념을 잡으면 우리가 직접 먹는 벼, 보리, 밀, 콩, 뭐 옥수수 다 포함되죠. 그러나 옥수수는 또 사료용으로 많이 쓰니까 또 사료용으로 표시도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다 식용으로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식용작물이 있고 식량작물이 있죠. 식량은 뭐냐면 여기는 사료, 그러니까 소, 돼지, 말, 닭 주는 사료작물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료작물, 녹비작물 아까 그죠? 녹비가 일본말 또는 한자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서자해서 풋거름작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식용작물은 서류, 감자, 고구마 이런 애들. 그 다음에 곡식류는 화곡류, 벼 종류죠, 그죠? 그 다음 맹류는 보리, 밀, 기리, 호밀 이런 애들. 그 다음 잡곡에는 조, 옥수수, 수수, 기장피. 그 다음 두류는 콩가지, 콩파, 녹두가, 노땅콩 이런 애들이 포함이 된다 하는 것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치고 see you next time.